반갑습니다. 와룡공주입니다. 자, 오늘 8월 30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어,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가 한 2.59% 정도 주간 단위로요. 나스닥이 3.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계속 그러니까 매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올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한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이 조정이 한번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 있었었고요. 이번 주도 사실 뭐 2.1% 상승, 5.69%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장중 변동성이 사실 상당했었죠. 최근 그 확진자의 증가 때문에 지금 뭐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5단계 강화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이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마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이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도 어제 토요일도 그렇고 오늘 일요일도 그렇고 일단 조금씩 감소세로 지금 증가율이 좀 둔화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아직까지 플러스로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 파월 의장의 이 통화 정책 완화와 저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지난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간의 내용들 중에 최소한 지금 뭐 그 발언을, 지난주 발언을 미루어서 보면 짧으면 한 2, 3년, 한 3년 정도, 최소한 한 5년 가까이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물가 부분도 이때까지 지난 30여 년간 미국 연준이 해왔던 그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한 정도의 흐름 정도는 보여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반면 부양책 합의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달 말에 이 실업 수당이 그러니까 실업 수당 지급이 끝났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주에서는 지금 일단 $300 정도라도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빠른 곳은 시작이 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상 이제 8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의 지수들은, 경제 지표들은 크게 걱정스러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참 문제가 지금 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요번 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공화당 쪽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묻혔고요. 실제 진행도 제대로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파월 내용도 끝났고 대선 관련한 큰 이벤트도 하나가 정리가 되고 났으니까 이제는 요 내용이 다시 메인 이벤트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급작스러운 사퇴 발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도 충격이 조금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도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나중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됐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 기울기가 얼마나 완만해지고 평탄해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개인들의 자금 지금 50조 이상 들어와 있는 예탁금 부분에서는 뭐 불리한 측면은 아닐 것이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번 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3단계로 가게 되느냐 여부인데요. 일단은 요번 주 한 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발표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도 요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3단계 격상을 하는 게 정부로서는 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현 집권 당도 마찬가지고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황이 정말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여파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로 우리가 2.5단계가 지금 하나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 이게 3단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2.5단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으로 볼 수 없고요.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충격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진자 추이가 토요일, 일요일 지금 넘어오면서 조금씩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부분인지 지역 감염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감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깜깜이 감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 주 한 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 아마 증시도 변동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 움직이는 폭이 이제 그런 정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저도 말씀을 아마 드렸습니다만 저희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만 백신 임상 결과와 관련돼 있는 결과물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나올 겁니다. 빠르면 요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쯤에는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나오게 될 거고요. 제네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나올 일부 이제 그 결과는 아닙니다만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일부씩 조금씩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아마도 이 관련주들의 변화가요. 기존에는 확진자가 늘어야 또는 속된 표현으로 정말 인간 사회가 피폐해지고 안 좋아져서 뭐 예를 들어 지수가 폭락을 해야 올라가는 거의 이 인버스 같은 섹터들이었잖아요. 한동안 치료제나 이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성격이 조금 바뀌어갈 수 있겠다. 시장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하나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부양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시 주목이 될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봐서는 한번 또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되지는 않았고요. 9월 7일인가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이번 주 한 주를 그냥 꽁으로 넘기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합의물을 만들어낼지 이제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 부분에 앞으로 주목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회복, 최근의 사태로 인한 경제 회복 기금 1조 3천억 달러 정도
만들어내는 것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요런 얘기들이 지금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도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기대감과 불안감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부분. 이번 주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남중국해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몰려 있는데 남중국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뭔가가 터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흐름은 그때그때 일시적인 충격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수기는 하지만 아주 큰 변수는 아닐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이 호재성 인식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요번 주 뭐 한 며칠 정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주식 시장도 이 틀이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8월의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지표들이 주별로 나오는 8월 전체로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저 뒤로 조금 더 넘어가야 나올 수 있고 일부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요 부분들 뭐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얼마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지수는 대략 한 2310에서 2420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요. 상당히 큰 상태인데 일단은 이 부분이 요렇게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은 확진자 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뭐 일시적으로 2300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요 부분은 확진자 수가 안정만 된다면 요런 정도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요런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810에서 890 정도까지도 지금 일단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있기는 하다.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볼 sek터는 뭐 이 섹터는 지금 계속 뭐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작년부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섹터고요. 이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제대로 안 가고 있는데 이 정책 관련 섹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였나요? 저 유럽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을 제조업 쪽의 패턴으로 엮어서 넣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탄소 거래제 안에 넣는 쪽으로 이제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슈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불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섹터들 지금 일부 섹터들 제법 올라왔죠.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간 섹터들은 저 종목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직 덜 올랐다고 보여지는 종목들 이 섹터 내에서 그런 섹터들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들도 나름대로 뭐 요즘 보면 뉴스들이 정말 많은데 전반적으로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반도체 섹터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요번 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요번 주 5G나 통신 장비 이런 쪽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